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9회 33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만약에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을 했다면 새로운 계약을 했다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최대 5%밖에 못 올리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했는데 법인도 LH, SH 이런 지방 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년 배당 채권자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당년 배당 채권자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위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이게 틀렸네요. 중개 실무교육하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도 하려면 중개 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대리할 수 없는 거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의뢰인들로부터네. 의뢰인들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자, 중개보수인데요. 단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 볼 필요 없고요. 보수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4%네요. 0.4%네요. 4%가 아니고. 자,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그럼 37은 21, 2,100만 원에 1,000만 원 하면 37은 21, 3,100만 원이 되겠네요. 3,100만 원.
3,100만 원의 요율이 0.5%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5 하면은 얼마입니까? 15만 5천 원이고요. 곱하기 쌍방으로부터 받으니까 합계 31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기 때문에 15만 5천 원 곱하기 2 하면 3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번 지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요. 2번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이용객 확인서로 파악을 하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건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건저당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은행 융자 1억 받으면 채권 최고 금액은 보통 1억 3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입니다 하면 현재 피담보 채무액이 중요한 거 아니죠. 또 대출 받으면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채권 최고 금액을 조사 확인하여 기재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 금액은 등기사항 증명서 얼구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그렇습니다.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이라고 했죠.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일의 서식 요 5가지인데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기재를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